청소년 내담자 상담할 때 속마음 하기 싫어요 이런 내담자에게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이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너 상담 몇 번 정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받았어? 이러면은, 많이 받았어요. 이래요. 그러면 상담자가 그 뒤에 이제 어떤 좀 반응이, 좀 더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상담자의 질적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고 내담자의 셀프, 이 셀프가 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들은 힘이 없어서 다 풀이 죽은 상태로 오는 거야. 정신이 없거나 혼란스럽거나 힘이 빠져갖고 그냥 아주 매가리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보통 우울이나 불안, 또 뭐 여러 가지 신체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죠. 건강한 사람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엄마가 곧 이혼하게 돼. 그래서 법정에 가서 내가 너 누구랑 살래? 또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내담자가 지금 어떤 심정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청소년 중학생의 내담자라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좀 쉬워요. 어떤 반응을 상담자가 해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여부는 사람의 자기의 옷을 벗기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겨울이 너무 무슨 옷 입었어? 이렇게 자꾸 옷을 벗겨서 내를 보이고 싶지 않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겨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보를 캔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감추고 싶은 내용이에요. 상담실에 와서 보여주고 싶은, 상담자가 질문하는 것들은 내가 다 감추고 싶은 내용이라니까. 그걸 상담자가 가족관계 물어보고 또 뭐 물어보고 이런 게 다 감추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할까? 상담실에 많이 받았다. 야, 이게 상담받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매번 시간 맞춰 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육 분석을 받고 우리도 상담을 이 바쁜 중에 받는다고 해봐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상담사로서 자기가 상담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분석을 안 받아보고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고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상담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 힘든 상황에 보고 상담을 하는 거죠.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내담자도 그런 거예요. 많이 받았다. 그거를 내담자를 수고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해 준다? 이 셀프를 힘을 주려고. 참 너 괜찮은 애네. 너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냥 아유 대단해 괜찮아 이러면은 안 먹혀 들어가 말이.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한 말을 근거로 해서 그게 이제 증거 기반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떤 진술을 질문으로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좀 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셀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제 내담자가 막 자기 이 얘기. 그러면은, 많이 받았다는 것은 보통 한 1년 이렇게 받으면 우리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20번. 우리 민들레는, 철수는, 꿈돌이는 얼마나 상담실에서 받았을까? 그럼 그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을까? 보통 상담실 가면 참 얘기하기 힘들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힘을 주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옷을 이렇게 벗도록 벗어서 내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이제 벗도록 상담자가 옷을 벗겨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벗도록 그것이 이제 그 질적인 질문, 질적인 상담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항상 그 기준은 셀프를 잘 이해하고 셀프에 힘을 주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 가족사에 대해서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가족사를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가족은 놔두고 내담자가 원하고 잘하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진행한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받았어? 그럴 때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질문을. 그럴 때, 너가 생각이 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담자한테 어떻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지. 2년 전, 3년 전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지. 그래도 너가, 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가 대략 지금부터 코로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지금은. 코로나 걸리기 전일까? 좀 후일까? 뭐, 대략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면은, 선생님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 얘기하다가 생각나면은 그때 가서 또 이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가 얘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상담사의 그런 반응에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모르겠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은 이제 내담자의 이런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사가 하는 질문 중에서 야,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바라시는 게 뭔지 알아? 이런 질문만큼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자, 거꾸로 제가 상담사한테 자, 지금 내담자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떠세요? 머리가 핑 돌잖아. 하물며 내담자를 어떻게 써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보다, 그러면 너가, 상담실에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 받으러 왔으면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러면 혼자 왔을까? 누구랑 같이 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할머니나 엄마나 이런 부분이 막 동반된 자가 나오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왔구나. 그러면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 우리 상담하다 보면. 그럴 땐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데 그런 날도 있는데 할머니랑 같이 매번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엄마랑 올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가 묻어 나오도록 질문하는 것이 촉진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담사의 질문 중에서 어떤 거 있냐면, 할머니가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말 잘 안 하네? 왜 안 해? 그러면 이 우리 꼬매 청소니가 왜 안 해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상담사가 물어보면은 안 되는 질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요? 내담자가 너무 정답을 해서 할 말 없으니까. 그렇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말 안 하지. 할 말 없어? 궁금한 것도 없어? 궁금한 게 왜 많냐면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거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얘가 이 내담자가 이야기를 이제 꼬박꼬박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이 속마음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사의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얘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도록 귀를 어떻게 귀를 기울이려 우리가 재밌는 거 하면 그래서 속마음 맞아 그런 거 기억이 좀 힘들지 그럼 보통 이제 너 나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고민되는 이야기 친구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이러잖아. 그치? 너는 주로 고민된 이야기를 주로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뭐 컴퓨터에 가서 뭐 주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친구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뭐 만나서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좀 속마음을 주로 누구한테 이렇게 드립하니 이렇게 물어봐. 요즘 애들은 뭐 이런 것들 드립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우리 용어를 안 해?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야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쭉 이제 어떤 질문들이 촉진적인 질문이냐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한다고 하시는데 따로 사신다고 하는데 혹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좀 생각하니? 넌 어때?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 아이들이 거의 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 상관없다.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데 좀 상관없다는 말이 선생님은 좀 슬프게 들리네. 어떤 것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 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따로 사는 게 나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분들. 그러면 이제, 맞아. 그러면 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따로 산다면 보통 법원에 가서 이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너 마음에서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 너는 어떤 걸 좀, 굳이 선택한다면 같이 사는 게 최상이겠지만, 누구랑 좀 살고 싶어? 그럼 뭐 엄마든 아빠든. 이유가 있을까? 근데 니는 엄마랑 살고 싶은데, 만약 판결이 아빠랑 사는 것으로 나온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에서 다루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런 부분을 이제 대략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부분들. 그렇게 해서 좀 더 질문을 저 해보는 것이 조금 더 내담자에게 유용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혹도 필요하면은 뭐 게임 같은 것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이런 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은 주로 어떻게 지내? 뭐 게임한다 그러면 요즘 그래도 네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한다면은 뭐 어떤 게 뭐 제일 재밌어? 뭐 쿠키런 킹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담사는 좀 유념해서 탐색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